심장이 커졌다는 검사 결과. 하지만 문제는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호르몬 하나가 몸 전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심장과 혈압까지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TB 동물병원, 오늘은 몸을 과속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갑상선은 속도를 조절하는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페달이 고장나서 계속 밟힌 상태라면 어떨까요? 반려동물의 몸은 쉬지 못한 채 달리게 되고 그 부담은 가장 먼저 심장에 쌓이게 될 겁니다. TV 동물병원, 오늘은 몸을 과속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 과속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건강검진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내원한 반려묘 룰라인데요. 룰라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룰라랑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룰라는 눈도 안 떴을 때 우리 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거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럼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네네. 돌보셨네요. 네. 그러셨구나. 룰라는 삼색 고양이여서 네네. 성격이 평소엔 좀 어떤 편이에요? 엄청 순하고 착해요. 음, 이제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여기 심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심장이 약간 약을 먹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갑상선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약 먹고 있어요. 온몸의 속도를 올려버리는 호르몬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여재승 수의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룰라 오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재진으로 저희 오늘 진료로 오게 되셨거든요. 네. 일단 지금 약은 아침 저녁으로 잘 먹이셨죠? 네, 잘 먹고 있어요. 그 배터리가 없으시고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약을 통해서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정상 범주 내에서의 호르몬 분비량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약물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룰라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람도 자주 생기잖아요.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본 개념은 사람과 거의 유사합니다.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속도, 소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대사율이 높아진다든지 심장이 빨라진다든지 하는 변화를 나타내면서 네.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축적시켜 나가는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호르몬의 문제인데도 심장에까지 큰 영향을 주나 봐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가 되고 그 박동의 강도도 강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심장은 과도하게 무리한 운동이 반복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심장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병이 없던 아이도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이제 2차적인 심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룰라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는 크게 어떤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셨어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을 했었고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나타났던 변화는 일단 첫 번째는 혈액 검사, 심장 바이오마커에서 바이오마커의 증가가 확인이 됐고, 엑스레이 상에서 좌심방의 비유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에서는 고혈압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르몬을 분비 조절하는 약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지금 적절하게 호르몬 분비를 제어하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할 겁니다. 네. 신장 수치와 간 수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호르몬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알 수 있는데요. 약을 먹은 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고양이들은 한 20에서 40% 비율로 고혈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룰라 같은 경우는 혈압을 측정했을 때 160mmHg라는 값이 나왔는데 고혈압의 딱 경계치에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들이 이런 낯선 공간에 오면 긴장을 많이 해서 정상보다 조금 높은 혈압을 띠기도 합니다. 과도한 호르몬은 심장을 비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심장의 크기와 폐에 물이 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곤 가장 중요한 정밀 검사 중 하나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검사를 했을 때 심장의 외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의 두께라든지 심장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심장병이 진행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너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정상 범주 내에서의 심근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토탈 T4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수치인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도 20 이상으로 계속 나왔었고 오늘은 16.4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20 밑으로 이제 나왔죠. 지금 16.4라고 하면 정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약의 용량을 조절하면서 점점 서서히 내려가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잠깐 치료하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호르몬 농도의 조절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약을 꾸준하고 정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룰라는 요 약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약은 이전에 먹던 약보다 15% 정도 용량 증량되어 있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2번 이렇게 먹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식후에 먹는 게 속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테니까 그렇게 먹여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시간대에 딱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숨이 가쁘던 심장은 안정을 되찾으며 룰라의 일상도 다시 평범해졌는데요. 이렇듯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당연했던 일상이 가장 그립고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체중 감소, 식욕 증가, 숨 가쁨 등 작은 변화라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더라도 수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먹이고 있는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감량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치료 중에는 필수적으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심장, 혈압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추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연했던 하루를 지키는 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작은 호르몬이 전신을 바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